알면 좋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을 지금 바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산 저가품의 유입과 세계 무역 전쟁의 여파로 대한민국 산업은 생산 감소와 수요 부진 속에서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초과 근무는커녕 공장 운영을 축소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실정이며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중단 역시 올해에는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기본 근무 시간만으로는 월급이 크게 줄어 고정 지출 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었고 지갑은 굳게 닫힌 상태입니다. 그나마 버티고 있는 기업들도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생산 차질을 겪고 있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공장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노동자를 위한다며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노동법 통과로 기업을 더 옥죄고 있어 사실상 기업하지 말라는 말과 다름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과 자산가들 역시 한국을 떠나는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한 해 동안 2,000명이 넘는 자산가가 20조 원 이상의 자산을 해외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들이 당연히 원화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리 없으니 대부분 달러로 환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국제 권고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부진하고 기업과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경제 분석가들은 IMF 같은 위기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출을 계속 늘리고 있으며 아직 위험 수위는 아니다라는 설명에는 더 이상 신뢰가 따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은행이 제시한 국제 권고 기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가 무역전쟁으로 민감해지고 수출길이 막히며 생산까지 위축된 상황에서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대만이 오래전부터 비상사태에 대비해 약 120% 수준의 외환 보유를 유지해 온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중심에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출을 이끌며 나라의 성장을 떠받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법인세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 평균보다 높은 27%이며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60%에 달합니다. 이러한 부담 속에서 기업이 경영권을 지키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기업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국가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과도한 세 부담과 잦은 파업으로 기업의 생산 차질이 반복되면 기업 가치와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면 환율 불안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기업과 투자자들은 주식보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기게 됩니다. 수도권 집값이 해마다 급격히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아도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경제가 불안한 그 요소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경기 불황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부동산 값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젠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어야 부모 세대의 노력으로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양질의 보수를 받으며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내년에도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국민의 대표를 위해 한 표를 행사할 때 여러분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